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8번 어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형식으로 나오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묻는 문제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접속사예요. 3번은 이제 동사를 묻는 문제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문제를 풀이를 할 때, 동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수, 시, 태 요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거 확인하고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하면 동사 문제는 거의 다 풀려요. 4번 마찬가지로 동사죠. 5번은 대명사, 소유격 소유대명사를 묻는 문제예요. 접속사를 묻는 문제 2개, 동사 묻는 문제 2개, 하나는 대명사 문제가 지금 실렸어요. 접속사 묻는 문제 같은 경우 해석을 해야 되고요. 동사는 보통 수일치로 거의 다 풀리거든요. 근데 지금 특이하게 appear to 구문이 나와 있어서 요거는 조금 구분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If there's one thing koalas are good at, it's sleeping. 만약에 코알라가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자는 거래요. For a long time, many scientists suspected that koalas were so lethargic because the compounds in eucalyptus leaves kept the cute little animals in a drugged out state. 지금 코알라가 잘하는 게 잠자는 거다라고 앞문장이 나왔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이 suspected that 의심을 했대요. 이 suspect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지금 의심하다라는 뜻이 나오는데 보통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요. 이 진실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약간 부정적이죠? 이것과 조금 반대는 아니고 좀 비슷한 뜻인데요. doubt가 있어요. 이건 doubt이 오고 대절이 만약에 왔다라고 그런 문장이 만약에 있다면 난 그 사람이 그것을 했다라는 게 의심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문장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 suspect라는 건 뒤에 나오는 게 진실이 아닐 것이다. 라는 식으로 흘러가서 거의 이렇게 but을 동반하는 그런 구조로 많이 쓰여요. 어쨌든 여러 과학자들이 의심을 했는데 코알라가 너무나 무기력했다는 거죠. 무기력하다는 걸 의심을 했대요. 왜냐하면 유칼립투스 잎의 성분이 귀여운 작은 동물을 거의 몽롱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because로 연결된 접속사 이렇게 목적절 안에 접속사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원인을 나타내는 거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so가 나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that이 나올 거야 라고 because는 잘못됐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그렇게 되면 오답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고 일단 해석을 해봤을 때도 말이 되지가 않거든요. 코알라가 너무나 무기력했다. 그래서 그 결과 유칼립투스의 성분이 작은 동물을 몽롱한 상태로 만들었다. 만약에 that을 넣었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되지 않고요. 지금 과학자들의 의심의 근거가 됐던 코알라의 무기력성이 지금 유칼립투스 안에 어떤 성분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앞에 suspect라는 성격의 동사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문장이 많이 흘러가게 돼요. 좀 더 최근에 연구조사 결과 지금 보여진 사실은 유칼립투스 잎이 단순하게 지금 어떤 성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영양분이 저조했다는 거예요. 유칼립투스의 영양분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 so that이죠. 코알라는 거의 에너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 그렇다면 뭐 유칼립투스가 아닌 뭐 다른 영양분이 조금 많은 잎을 코알라에게 먹였을 경우에 코알라가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오래 있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 문장 자체만 보면요. 자, 따라서 코알라들은 거의 영양분이 없는 잎을 늘 먹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코알라들이 움직였을 때도 종종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코알라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대요. 코알라는 16시간 정도,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를 하루에 쉬고요. 그리고 거의 그 시간의 대부분을 무의식적으로 보낸다 이거예요.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이 spend 뒤에 unconsciously가 오는 게 맞지 않냐? 라고 물었는데요. 여기 조금 구분을 해둘게요. spend, 시간. 보통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그러니까 ing 형태가 주로 오는데 여기서는 unconscious가 왔어요.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형용사 형태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in fact. 사실은 코알라는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부정부사죠. 생각하면서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들의 두뇌는 실제로 뭐로 나타난다? 자, 지금 선생님이 동사를 확인을 안 했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런 동사 문제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일단은 수일치예요. 수일치가 뭐냐면 이게 지금 단수 동사인가요? 복수 동사인가요? 그렇죠. 단수는 does고요. 복수는 do죠. 그래서 앞에 they가 나왔으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근데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또 주어를 봐야 돼요. 일치가 맞죠. 다음 시제. 시제 같은 경우는 시간과 상태를 얘기해요. 시간은 현재, 과거, 미래 3가지, 상태는 4가지죠. 그래서 보통 12시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간 같은 경우 이거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죠. 그렇죠? 만약에 과거였다면 did가 왔겠죠. 현재입니다. 앞에 지금 tend의 형태도 현재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예요. 자, 상태. 보통 상태하고 물으면 학생들이 잘 몰라요. 단순, 진행, 완료, 진행의 형태로 영어는 4가지 상태를 문법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완료, 진행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단순으로 쓰인 문장이 일단 맞아요. 3번 맞는 거죠. 다음 수, 시, 태일치인데요.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보는 문제예요. 자, 능동, 수동 문제. 앞에 지금 코알라가 맞기 때문에 저도 능동이 맞는 거죠. 보통 이것을 일반 동사 move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조동사 do의 형태, 즉 대동사죠. 지금 이게 문법적으로는 틀리지가 않았어요. 앞에 나왔던 이 태도 너무나 영양분이 형편없기 때문에 코알라가 거의 에너지를 쓸 수 없었다. 이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오는 결론에 해당하는 대시 맞는 거죠. 자, 4번 같은 경우도 코알라의 두뇌가 사실은 뭐로 보이냐 하면은 수축됐던 것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코알라의 두뇌가 주어고요. 투부정사의 주어도 코알라의 두뇌가 맞기 때문에 이것도 수, 시, 태를 확인하면 능동이 맞는 거고요. 시간, 현재, 완료, 강조의 의미로 쓰였을 때 보통 완료를 쓰기 때문에 완료가 맞는 거고, brains가 복수기 때문에 시제, 수일치까지 다 되는 거죠. 자, 코알라의 두뇌가 지금 수축된 것으로 보인대요. 거의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안 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지난 몇 세기 동안. 코알라는 유일하게 알려진 동물인데, 자, 그거 지금 이렇게 문장이 끝났어요. 코알라는 동사 나오고 부사죠. 코알라는 유일하게 알려진 동물이다 하고, 지금 its brain이라고 나왔어요. its가 가리키는 게 뭐죠? 그쵸? 코알라스겠죠? 코알라의 brain은 단지. 동사가 또 나왔어요. 이게 주어겠네요. 단지 채운다. 두개골의 절반을 채운대요. 그러니까 코알라의 brain이 두개골의 절반을 채운다.
즉 두개골이 많이 크지가 않았나 봐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지금 두 가지의 문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문법적으로 오류죠. 두 가지 문장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등위 접속사가 아니고 종속 접속사가 필요하죠. 즉 대명사가 나와 있으려면 여기 지금 뭐 and가 접속사, 등위 접속사가 와야 되면 and가 오거나 뭐 but이 오거나 뭐 다른 게 왔을 거고 종속 접속사가 온다면 it's가 안 들어가고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지금 5번이 잘못된 문장으로 잘못된 문법으로 쓰였어요. 선생님이 이 다음 시간에 아마 문법을 대충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놓을 텐데 보시고 영문법이 12가지 정도의 나무예요. 12가지 정도의 나무를 보면 커다란 숲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문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29번 해설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 29번까지 해석을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자,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오고 위에 거는 이제 문법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휘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휘 문제 마찬가지로 정확한 독해가 필요한데 이 문제는 배점이 조금 높아요. 3점 문제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역시 중요하겠죠? Painters have in principle an infinite range of colors at their disposal, especially in modern times with the chromatic explosions of synthetic chemistry. 자, 화가들은 주어고요. have, 가진다. 여기서는 화가는 사용한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원칙상으로 무엇을 사용하냐면 an infinite range of 굉장히 무한한 범위의 색을 사용을 합니다. 화가들 임의대로. 자, 특별히 현대에서 chromatic explosion of synthetic chemistry라고 하면요. 합성의 화학이죠. 유화 같은 걸 말할 수도 있어요. 합성의 화학 물질의 폭발적인 유체색의 폭발로 인해서 현대에는 특히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유체색의 합성 화학의 폭발이다 이러면 보통 유화, 기름을 섞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유화가 나타난 시점을 지금 모던 타임즈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은 이 화가들은 무한한 범위의 색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소재는 화가가 사용하는 무한한 범위의 색깔에 해당하고요. 특히 현대사회에서 더 그런 영상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색이라는 거예요. 합성화학으로 폭발된 어떤 현대 시대를 지금 소재로 삼고 있어요. 이 글은 첫 번째 줄까지 읽었으면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죠. 화가들이 사용하는 무한한 범위의 색, 특히 현대시대에 있어서 화학 성분, 합성화학의 색, 유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유화,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And yet painters don't use all the colors at once, and indeed many have used a remarkably restrictive selection. 자, 그런데 하지만 painters, 화가들은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색을 한 번에. 이게 조금 중요하네요. 화가는 무한한 범위의 색을 사용하는데 한 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화가들은 may have used a remarkably restrictive selection. 굉장히 이 제한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나왔네요. 제한적인
색을, 이때 이 selection이라는 뜻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색에 해당하는 유추의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제한적인 색을 may have used, 사용해 왔었을 것이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조동사의 기능 중에 그 추측의 기능이 있죠. 과거형인데요. 사용해 왔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몬드리안, 자, 그래서 얘가 나오죠. 지금 화가의 예로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의 색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한적인 색을 사용해도 했다라는 걸 아마 예로 들고 있을 거예요. 자, 몬드리안 예 한번 볼게요. 몬드리안은 제한했다라는 단어 또 나오죠? 앞에 나왔던 이 restrictive와 짝을 이루는 동사죠. Mondrian limited himself mostly to the three pyramids, red, yellow, and blue, to fill his black ruled grids, and 지금 이렇게 and 앞에 커마가 있는 건 뒤에 이제 중문이, 이게 지금 문장이 중문이에요. 조동사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Casimir Malchevich worked with similar self-imposed restrictions. 몬드리안의 예, 자기 자신을 제한을 했대요. 대부분 세 가지 색을 쓰는 데 있어서 제한을 했는데 노란색, 빨강색, 그리고 푸른색으로. To fill his black ruled grid, 그가 가지고 있던 검정색 선이 그려진 격자의 색을 입히기 위해서 보통 빨강색이나 노란색이나 이 블루 색깔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시미어 말레비치라는 사람도 작업을 했는데 비슷하게 self-imposed restrictions,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스스로 impose가 어디에 두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선정한, 스스로 법칙을 정한 어떤 제한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나온 그 문장에 대한 예시에 해당하는 거죠. 두 명의 화가가 이렇게 제한적인 색의 선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For Yves Klein, one's color was enough. 지금 이비스 클라인 같은 사람에 대한 예시가 세 번째 예시로 또 등장을 했네요. 한 컬러, 하나의 색만으로도 충분했다. 지금 enough라는 문맥상 맞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계속 제한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으로 충분했다가 맞는 거죠. French Klein art was typically black on white. 이 프렌치 클라인이라는 예도 나오고 이 사람의 예술도 거의 흰 바탕에 전형적인 그 검정색 물감만 사용을 했대요. There was nothing new in this. 이러한 면에서 새로울 것은 없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또 예시죠. The Greeks and Romans tended to use just red, yellow, black and white. 지금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도 여전히 무슨 경향이 있었냐면 단순히 붉은색, 노란색, 검정색, 흰색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없었다는 거죠. 즉 새로울 게 없었다. 이 4번도 마찬가지죠. Why? 왜 그렇죠? It's impossible to generalize, but both in antiquity and modernity it seems likely that the expanded palette aided clarity and comprehensibility and helped to focus attention on the components that matter, shape and form.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잘 내려야 돼요. 잠시만요. 네.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죠? 지금 그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도 이렇게 제한적인 색을 썼대요. 왜 그런가 하면 it's impossible,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금 또 완전 문장이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Both in antiquity and modernity. 지금 그 고전적으로든 그리고 고대에서든 그리고 현대에서든 그것은 뭐뭐처럼 보인다. 지금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죠? 뭐로 보이냐면 데디아로 보인다는 거예요. The expanded palette. 지금 이게 지금 주어인데요.
팔레트, 세 글자 쓰는 그 팔레트의 확장된 팔렛이 조력을 했다는 거죠. 명확성과 그 이해성, 명확성과 이해 가능성에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expanded palette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온 내용하고 조금 반대죠. 지금 계속 색을 절제했다는 예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죠. restrictive 혹은 restricted라는 제한적인이라는 의미가 와야 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아닌 거죠. 지금 이게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help to focus attention. 자, 그리고 이 extended palette가 아니고 제한적인 팔레트가 도왔다. 주목하도록. 어디에 주목하도록 도왔냐 하면 components that matters. 다음과 같이 중요한 문제를 이루는 요소의 뭐냐 하면 형태나 form. 그쵸? 모양과 형태라는 중요한 문제를 구성하는 도움이 또 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와 같이 그 문맥상 낱말의 쓰임을 고를 때도 이렇게 지금 제한적이라는 내용의 예들이 쭉 나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 글이 이렇게 수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도 조금 덜 헷갈리면서 문제를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